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서 그때 뵙고, 네. 네, 몇 달 만에 뵙네요.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아, 자,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여쭙고 싶은 얘기는, 주제는 맨발 걷기. 맨발 걷기. 요즘에 엄청 핫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맨발 걷기를 얼싱이라고 해서 네. 세계적으로도 요즘 열풍이라고 하는데 그게 근데 이제 좋다고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 그게 정말 좋은지 뭐 좀 조심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네. 우리 전문가 선생님한테 오늘 좀 네. 배워보려고 모셨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맨발 걷기를 굉장히 열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얼싱 효과라고 해서 뭐 음전화, 양전화, 무슨 갑자기 이제 전자전기를 공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적혈구가 서로 분리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네. 맹신은 금물이다. 네, 아직 이게 이제 가설이고 이론으로 정립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맹신하고 막 2시간, 3시간 막 내가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막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스포츠 의학적으로 네. 맨발 걷기가 좋은 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장점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 공짜입니다, 공짜. 좋네요. 이제 걷기 행위 자체가 일단 운동 중에서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게 걷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길이라든지 척추 S곡선, 발의 아치 형태, 발의 앞뒤 길이, 발 볼의 면적 뭐 이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따져 들어가다 보면 걷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걷기라는 좋은 운동을 하는데 그게 또 자연이야. 막 나무들이 있어. 그리고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발의 촉감과 앞각 감각을 다 느끼면서 뇌에 정보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운동까지 하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뭐 여기서 덧붙이면 막 피톤치드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완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짜다. 다 공짜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셔야 돼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어떤 효과가 있는데 뭔가 이게 제품으로 연결되거나 암이 낫다던가 뭐 이렇게 암까지는 많이 가고 있어요 요즘 보면. 이제 엄청 이제 논쟁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A에서 B다. 이게 휴먼 연구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쥐한테 신발 신겨보고 이제 그런 걷기 해보고 일어나는 변화 뭐 그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 동물 연구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먼 연구가 들어가야 되고 그 휴먼 연구도 재현 가능해야 돼요. 보편 타당한 이론으로 정립이 되려면 현실에 응용이 되려면 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학자가 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네,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막 열광적으로 막 3시간, 4시간 이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발 안에 발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굳은 살도 별로 없고 근육도 약하고 연약한 상태. 발이 마치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발 코어 근육도 없고 막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신발 벗고 나가서 걷는 거예요. 위험하네요. 위험하죠. 뭐 굳은 살도 없고 그러니까 보호 장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막 갑자기 등산을 하고 그러시면 뾰족한 데를 밟거나 또 요즘에는 막 음료수병 버리고 그게 약간 으깨져서 나도 모르는 그런 미세한 그런 조각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나도 모르게 밟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 곳에서나 걸으면 네, 아무 곳에서 걸으면 안 된다. 일단 뭐 황토길이나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모래사장도 이제 건조한 데보다는 이제 약간 좀 적셔진 데 있잖아요. 뭐랄까 좀 안정성이 보장된 그런 곳에서 걷는 게 좋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방에 좀 출장을 갔었을 때 촬영 때문에 갔는데 황토길이 있어서 네. 저도 그런 거 원래 좋아하진 않는데 하도 이제 맨발 걷기가 열풍이니까 네, 뭐 신발이 벗겨져 있어요. 거기 가보면. 네, 너무 요즘 유행인데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데 황토길이었거든요. 젖어 있고 네, 네. 땅을 보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찔렸어 뭐에? 뭐에 찔리셨어요? 뭔지 모르는 거 뭐에 따끔하게 찔린 거예요 발바닥에.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찔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그런 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인지를 한 거죠. 네. 그 통각 신호가 올라온 거죠. 통증 신호가. 발바닥에 피 쬐끔 났어 그리고. 피까지 날 정도로. 네. 이제 요즘에 건강 트렌드에서 키워드가 있어요. 미세. 그러니까 미세. 뭐 염증이 있으면 미세 염증. 네. 뭐 손상이 있으면 미세 손상.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파상풍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저도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자기 주변에 이런 거 걷다가 뭐 파상풍 걸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맨발로 오래 걷는 게 좋은 거냐. 그래서 일단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일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미세하게 손상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한 30분 정도 걸었는데 뭐 그 정도에서 뭐 황토길 걸었는데 살짝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처나는 건 뭐 그 정도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자연 치유 되니까. 네, 자연 치유 되니까 오히려 뭐 나이가 들수록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감각이 더 떨어지는 거죠. 내가 젊으신 분들은 약간 세밀하게 날카로운 걸 밟아도 아야 하고 막 이렇게 아프다고 느끼면 어르신들은 그냥 툭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막 당뇨 있고 이런데 막 미세하게 상처 있고 이러는데 모르고 그냥 또 네. 발만 툭툭 털고 나와서 집에 와서 또 씻으시고 뭐 이러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각 전달이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연세가 좀 더 많고 또 지긋한 어르신들이라면 그 맨발 걷기 한 다음에는 꼭 발 이렇게 한번 밝은 곳에서 보셔야 돼요. 밝은 곳에서 뭐 하나 박혀 있는지 아니면 상처 난 데 없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요즘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런 파상풍 주사 꼭 맞아라.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내가 맨발 걷기를 오래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의학적 처방이나 진단에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맨발 걷기가 너무 열풍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체험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만이 아니고 네. 그냥 뭐 양재천이라던가 그냥 한강공원 이런 데 맨발로 걷는 분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런 건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가고 네,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근육 관점에서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근육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발 코어 근육이라고 해서 이제 발바닥 안쪽에 보면 우리 그 닭발 드실 때 보면 가장 많이 발려먹는 부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약간 좀 오물오물해서 먹을 건 별로 없는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너무 리얼하게 잘하시네요. 예, 제일 맛있는 데는 여기 이렇게 오므리는 근육이 있는 부분. 여기를 이제 맛있게 드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인간의 발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발 내재근이라 그래서 속근육들입니다. 발에도 코어 근육이 있어요. 네, 코어 근육입니다. 그래서 발의 아치를 높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인데 뭐 이런 근육부터 해서 이제 발을 움직이는 근육은 이 정강이뼈 주변으로 다 붙어 있거든요. 뒤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충격을 흡수할 때는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쓰이고 그런 근육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뭐 발만 보호받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쿠셔닝 신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호받고 있는 상태.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맨발로 걸어버리면 또 이런 근육들이 놀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제 족저근막염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무릎 불편함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한 20분 정도 걸어보고 그 다음날 약간은 불편감이 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버틸 수 있겠다 그러면 20분 계속 유지하시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걸 이제 한 40분으로 늘려보시고 1시간으로 늘려가시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이 이제 마치 근력 운동 하듯이 이제 점진적으로 그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우리 송영민 자세 연구가 네. 이렇게 소개 좀 맞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자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 전문가. 그 외국에 이제 포스처 스페셜리스트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거의 1호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빠르게 제가. 시작하셨죠. 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너무 자세가 많이 안 좋은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수들 부상 예방을 위한 뭐 밸런스 트레이닝, 퍼포먼스 능력 향상 제가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직장인들이 허리 디스크 터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회도 이분이 허리 디스크 터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 그때 가서 뭔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 주사를 놓고 기구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좀 허리 늘렸다가 했다가 뭐 이러면서 운동선수들만 몸이 생명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몸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내 생산성이 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허리 아픈 분 너무 많고 이제 제가 방송 작가를 좀 그래도 꽤 한다고 했는데 네. 작가들 자세가 진짜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만 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허리만 이렇게 허리만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하니까 허리 너무 아프죠? 힘들어. 네, 이거 배에서 같이 잡아주면 허리가 덜 아픈데 네. 네, 배에서 안 잡아주니까 배는 이렇게 내밀고 계시는데 허리 근육 혼자서 긴장하고 있으니까 운동 신호가 그쪽으로만 계속 내려가겠죠? 이게 또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막 바른 자세 했더니 허리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배에 힘을 주면 실제로 뱃살이 빠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뱃살이 빠진다는 표현이 사실 과학적이진 않은데 일단 그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의 톤이 좋아진다. 근육의 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 필라테스가 강조하는 게 근육의 톤이거든요. 원래 필라테스가 다이어트 운동은 아니에요. 재활 운동이에요. 다이어트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같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막 호흡하면서 내 자세를 유지하고 막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속 조절하도록 하고 하면서 근육을 계속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근육의 톤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뚝을 보더라도 근육과 붙어있는 피부도 약간 이게 탄력 있어 보인다. 탄력 좋아요. 예, 근육의 긴장도를 톤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런 그 긴장 상태가 아주 적절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허리가 좀 더 잘록해 보여요. 그 근육의 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 근육도 수축 이완이 잘 된 상태에서 군살이 찔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은 쓰는 대로 바뀐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연습하는 거지만 이걸 반복했을 때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 몸이 조금씩 바뀌어요. 우선은 이제 발을 바닥에 잘 붙이세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중심 잘 잡았으면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보세요. 그러면 엉덩이 아래쪽에 뼈가 느껴져야 됩니다.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 살이 많아서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 살보다도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냥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네. 눌러서 비벼보면 네.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 엉덩이 안쪽에 뭉툭하게 생긴 있어요. 어떤 그런 뼈가 손을 으깰 정도로 맞아요.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양쪽 엉덩이 뼈 좌골을 50대 50으로 놓고 앉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어디를 밀어주시냐면 엉치뼈 위쪽, 이 벨트 바로 위쪽에 네. 허리 아래 여기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떼세요. 떼시고 다시 붙여야 돼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골반이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면서 걸터하는 느낌이 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네. 이게 돼야 위의 자세가 알아서 좋아지거든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세워야 되잖아요. 네. 이제 허리를 쓴다는 건 이제 코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허리를 펴시는데 여기에서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새끼손가락 아래 엄지손가락 위로 최대한 펴보세요. 네. 새끼손가락 배꼽, 엄지손가락은 명치뼈에 붙이세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췌장, 뭐 12지장, 복부 근육의 길입니다. 우리 복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네네. 길이에요. 네. 이 길이가 정상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구부정한 자세 해보시면 손이 짧아지면서 복부 근육도 짧아지는 겁니다. 반대쪽 손으로 허리 만져보시면 뼈가 약간 뭐랄까요, 그 고슴도치 가시처럼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죠. 네네. 이 디스크 밀리는 방향으로 여기가 압력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길이만큼만 허리를 적당하게 펴주시고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힘을 살짝 주시는데 마치 백가죽이 허리 가죽에 붙는 느낌으로. 지금 이제 작가님은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피디님께서 하실 때 지금 어떻게 잘못하고 계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자세를 너무 잘 취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 긴장하고 있는.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인다. 네, 긴장하면 안 돼. 절대 긴장하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손바닥을 배에다 대시고 손등을 허리에 붙이신 다음에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백가죽이 허리 가죽에 붙는 느낌으로 아랫배에 힘을 살짝 주시는 겁니다. 이미 나온 배는 어쩔 수 없고요. 그 안에서 그런 느낌이 나야 된다는 네네네. 거죠. 그 다음에 어깨는 이런 분들 많아요. 이게 주름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 날개 예, 얘가 예, 학생들도 아. 많고 이건 너무 과하게 편 거예요. 펴려고 하시기보다는 키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정수리에 제 손이 붙어 있는데 여기 1cm 띄워볼게요. 이러면 키가 커지잖아요. 네. 예, 지금 너무 느낌 좋거든요. 이렇게만 해줘도 날개뼈가 뒤로 다시 넘어가요. 살짝 넘어간 느낌 넘어가고 들어요. 네. 모아져요. 네네. 그러면서 펴집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 앞쪽에 주름을 이제 나중에 거울을 보고 확인을 하시는데 키를 크게 했는데도 주름이 잡혀 있으면 여기서 살짝만 펴주면 되는 거예요. 주름만 없애면 돼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근데 키가 커졌죠. 불필요한 힘 빼야 돼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5%만 힘을 빼주세요. 대신 이 자세가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골반과 이런 뼈들이 돌이라고 본다면 골반 위에 허리, 허리 위에 등, 등 위에 목, 목 위에 머리가 탁탁탁탁 얹혀지는 느낌이 나요. 편안한 자세 한번 또 하세요. 네, 이렇게 기대시고 원래처럼. 뭐 서서도 허리 펴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몸이 변해가요. 조금씩 조금씩. 이거 뭐 변할까 안 변할까 막 긴가민가 하잖아요. 꽃이 피는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조금씩 변해요. 방송 작가 후배들한테도 이 영상을 꼭 보라고 제가 해야겠어요. 자세 나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건강도 나중에 안 좋아져요. 건강 안 좋아요. 응급실 실려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심리학자들이 자세 연구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부정한 자세를 한 다음에 실험 대상자들한테 눈을 감고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에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보라 그래요.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려봐라. 슬프고 우울했던 경험 떠올려봐라. 그러면 구부정한 자세를 했을 때는 슬프고 우울했던 경험을 떠올리기 쉬웠다라고 답하고요. 바른 자세를 했을 때는 즐겁고 신났던 기억이 더 많이 떠올랐다. 그걸 연상하기가 더 좋았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이제 자세와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호르몬 분비의 변화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현 연구에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주관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연구 이런 데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요즘은 특히나 많이들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송영민 선생님 인기가 폭발하더라고요. 요즘 여기저기서 네. 강의 이렇게 모시느라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쁘신데 오늘 와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게 오늘 알려드렸던 바른 자세법.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점점 건강 관리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결국에 한 지점에서 만나더라고요. 네. 근골격계 쪽은 하나입니다. 척추 세워라. 네, 척추 세워. 예, 척추 세워라.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명제 중에 하나가 바른 자세는 오래 하는 게 아니다.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다. 이걸 항상 강조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세워도 또 편안하게 앉으셨다가 또 이렇게 예, 있다가. 편안하게 앉으셨다가 또 의식적으로 한번 골반 세우고 어깨 내리고 키 크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만 해도 이 감각들이 올라가겠죠, 뇌로. 그러면서 이걸 기억합니다, 뇌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행을 갔는데 계단에서 못 내려오시더라고요. 다리 아파서. 네, 어르신들이. 근데 꼭 어르신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한 50대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그 걸을 때 모양을 보면 아, 저분 나중에 퇴행성 빨리 오겠구나. 무릎 만져보시면 여기 뼈가 있어요, 뼈. 뼈 있어요. 여기 튀어나온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접시 모양으로 된 네. 이게 슬개골, 그러니까 무릎뼈라고 하거든요. 이게 잘 안 굽어지고 좀 펴지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이게 뻣뻣함을 느낄 때 그때 이 무릎뼈를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아요. 발을 이렇게 좀 펴보세요, 이렇게. 저는 안 올릴게요. 네. 네. 저만 하면 네. 네. 이게 만져보시면 이게 무릎뼈예요, 무릎뼈. 네. 있어요. 있죠?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바깥쪽으로 많이 쏠려요. 그리고 이 무릎뼈와 무릎관절 사이에 이 사이 부분이 뻣뻣해지거든요. 무릎뼈를 손 컵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감싸 주시는 거예요. 네. 감싸서. 이렇게 손 모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원 그리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뭐 방향 상관없는데 그냥 원 그려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원을 네, 그려준다. 네, 이렇게 부드럽게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이 주변에 힘을 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손으로 바깥쪽, 안쪽, 위쪽, 아래쪽으로 서로 밀어봤을 때 이 움직임이 잘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을 어떻게 쓰고 발을 어떻게 디딜 때라도 이 뼈의 위치가 잘 부드럽게 움직여야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좋으면 잘 안 움직여요? 이게 뻣뻣해요. 뻣뻣해요. 이게 잘 안 밀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좋다고 하면 이렇게 되게 격렬하게 하세요. 효과가 더 좋을 줄 알고. 예, 그러면 지금 어깨에 힘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완이 안 되죠. 이게 교감신경을 쓰는 거니까. 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3분 정도 해주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덮어버리면서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모아서 감싸듯이 모아서 피부까지 끌어당겨서 감싸듯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도 밀어주시고 밑에서 위로도 당겨주시고 안쪽으로도 밀어주시고 바깥쪽으로도 밀어주시고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도 해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부드럽게 풀어준다. 그렇게 풀어준다. 예, 이거 어렵지 않은데. 쉬워요. 네. 그런데 효과는 좋습니다. 이걸 하고 다리를 쓰면 느낌이 다르죠.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쿠션 같은 게 2개가 있으면 좋은데 쿠션을 오금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얇거든요. 이거 반을 접겠습니다. 네. 이게 두툼하면 그냥 쓰셔도 네, 돼요. 네. 일반 베개 같은 거. 이건 이렇게 오금에다가 요금이라는 건 여기 무릎 뒤쪽. 뒤쪽? 네. 발끝 세우시고 무릎을 펴는데 무릎을 편다는 느낌보다는 무릎을 펴면서 무릎 뒤쪽으로 쿠션을 누른다는 느낌. 이렇게 찍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쭉 펴보세요.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만져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빵빵해지게. 예. 여기 근육이 네. 만져주면 이렇게 힘주시고 힘준 게? 힘주시고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고 다시 힘주시고 천천히 내리고. 그러니까 무릎을 펴는 거긴 하지만 무릎 뒤쪽으로 쿠션을 누른다 느낌이 더 중요하죠. 15회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돼요. 약간 근육 운동 느낌도 살짝 근력 나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처럼. 예, 그럼요. 예. 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절을 좋게 한다 했을 때는 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는 이제 일시적으로는 좋아요. 네. 풀리니까. 그런데 일상생활 스트레스보다 더 강한 상태의 근육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절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죠.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근력 운동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따라하기 쉬워요. 예, 이거 너무 쉽죠. 네. 예,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깥쪽 허벅지 쪽이 강해요. 네. 안쪽보다. 네. 그래서 무릎뼈가 바깥쪽으로 많이 밀리거든요. 네. 여기 이제 허벅지, 앞 허벅지 중에 안쪽을 만져보세요. 이 부분이 강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발의 각도를 45도 정도로 살짝 비틀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펴보세요. 그러면 만져보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요. 오, 여기 그러네요. 약간 안쪽인데 앞쪽이에요. 네네. 여기에 힘이 들어가요. 이 근육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세트 하실 때 이렇게도 한번 하시고 똑바로도 이렇게 하고. 15회씩 3번 하시고 네. 이렇게도 3번 해주시면 좋아요. 3세트. 좀 강도를 더 높이고 싶다 이러면 네, 여기 이제 모래주머니 차시면 돼요. 네. 모래주머니 네. 뭐 처음에는 뭐 1kg짜리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뭐 2kg짜리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재활 운동인데 꼭 재활이 아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일상에서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하셔도 좋아요. 3단계는 이게 이제 무릎을 펴는 운동인데 이렇게 한번 쭉 펴보세요. 여기서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폈죠? 네. 허벅지 만져보시면 이제 여기 힘이 들어가죠? 들어갔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천천히. 떨리죠? 바르르 떨려. 네, 천천히. 다시 한번 쭉 올렸다가 힘 줬죠? 그러니까 수축하는 건 잘해요. 네. 여기서 힘 준 상태에서 놓아주면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떨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근육에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떨린다는 게 힘을 주면서 놓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무릎 관절은 대부분 아퍼벅지 근육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아퍼벅지 근육이 무릎을 보호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근육이 길어지면서 힘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서 이런 운동을 신장성 근력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주는 건 우리 일반적인 근력 운동이라면 신장성 수축은 근육 길이가 길어지면서도 힘을 주고 있는 활동이에요. 이게 이제 재활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모래주머니 같은 거 나중에 차시고 아, 이것도 좀 쭉 찬 다음에 천천히 내리는 거. 이거 15회씩 3세트. 이게 또 좀 편해지면 거기다 네. 모래주머니 해가지고 또 네. 이렇게 천천히.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 이제 그런 갱년기나 이런 호르몬 분비 때문에 관절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네. 생각보다 많아요. 네, 이런 분들도 이제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쭉 차고 TV 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떨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이 운동법들을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했는데 댓글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걸 꾸준히 하신 분들이 효과를 많이 봐요. 그냥 이거 영상 보고서, 그러니까 영상 볼 때도 일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무릎 운동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일단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 하세요. 따라 하신 다음에 느낌이 어떤지. 예, 느낌이 어떤지 따라 하신 다음에 적어도 10일 정도는 연속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한 3일 정도 됐을 때부터 느낌이 좋아질 거예요. 뭔가 확신이 드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빠르면 3일. 그 자체로도 움직임이 편해지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좋아졌다 하는 느낌이 운동을 반복했을 때 생겨요. 건강관리 3대 건강관리를 따지면 첫 번째가 균형 잡힌 식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 세 번째가 충분한 휴식, 가로 열고 수면. 그러니까 운동은 규칙성. 어디 뭐 헬스클럽 이런 데 끊어놓고 못 네. 가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느니 네네. 요 지금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좀 하면 네. 하체 근력 운동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진짜. 네. 네. 이거를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하시면 그게 습관 만들기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 데서나 막 여기서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주무시기 전에 뭐 침대 옆에서 뭐 자기 전에 몇 번 네, 한다. 자기 전에 네, 뭐 어떤 뭐 물체를 보면 이걸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네. 네,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 효과 좋습니다. 네, 제가 꼭 해보고 네. 제가 느낀 점을 꼭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